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상자와 피난민이 모여있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병원을 폭격해 최소 5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인도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공습을 규탄하며 민간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는 가자 지구는 식량과 물, 연료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식량은 최대 닷새, 부상자가 가득한 병원의 연료는 사실상 바닥이 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저사양 인공지능 칩도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제3국 등 해외 사업체를 통한 우회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경찰의 결정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어려운 과제는 물론 여행 준비, 연애 상담까지 학생들은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겉보기와 달리 틀린 정보를 내놓는 경우도 많은 만큼 결과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동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상자와 피난민이 모여있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5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폭격이 또 다른 테러 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일째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서진 건물에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가 쉴 틈 없이 실려 나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공격해 적어도 5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알쉬파 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들은 공습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까지 몰려들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개시를 예고하면서 민간인에게 대피하라고 한 라파 등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민이 할 수 있는 건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 rabbi manna ghayraka ya rab manna ghayraka ya rab ya rab qatal atfal ya rab walla ya rab hasaruna.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하루 동안 200곳을 타격하는 등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만 5,000곳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지휘관 중 하나인 아이만 노팔 사령관을 제거하기도 했지만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ppalling reports that civilians attempting to relocate to southern Gaza were struck and killed by an explosive weapon must be independently and thoroughly investigated, as must all allegation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참전이 우려되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보복을 계기로 사태 개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در صورت تداوم جنایات جنگی رژیم کودککش اسرائیل علیه ساکنان غیر نظامی غزه هر احتمالی متصور هست. 확전을 막기 위한 각국의 외교적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병원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을 공습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온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인도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의료시설 공습을 규탄했습니다. WHO는 성명에서 알-아흘리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렸던 가자 지구 북부 지역 내 병원 20곳 중 하나라면서 입원 환자들의 위중한 상태를 고려할 때 대피령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이 대피령을 취소하고 민간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식량과 물, 연료가 빠르게 고갈돼 생존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다며 구호 물품의 신속한 반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جاي عبد مي حلوه للشرب بستخدمها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هذه اللي انا بلاقيها مش بس للشرب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일부 지역은 소금물이라도 받아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بالوقت هذا بنعبي مي مالحه يعني انا مستعد اشرب لك من المي المالحه هذا عادي يعني ها. 가자 지구 전면 봉쇄 열흘이 넘으며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د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وأطفالهم.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연료가 바닥나면 수천 명의 환자가 목숨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They depend on machines to continue their lives. They depend on oxygen and on ventilators. And we have in the dialysis machine around 60 patients. All of this number is. 하지만 연료를 실은 유조차와 구호물자가 담긴 트럭은 아직도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난민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개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피난민 출국은 허용해도 물자 반입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병원 연료 비축분은 하루치, 식량은 4, 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국경 개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No supplies have come into Gaza since the 7th of October. Nothing. No fuel, no food, no water, no other types of assistance. 폐허 속에서 매일 수십 구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가자 지구 주민들. 심각한 수인성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인도적 재앙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مقتدى الصلب بسم الله وتدعمون بها الكيان الصهيوني سوى حجتكم الواهية.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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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탄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 60대 A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안타까운 사연에 탄원이 전국에서 빗발쳤습니다. 사고 10달 만에 경찰이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불송치가 나면 뭐하냐고.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연이가 없다고 할멈없이 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동 계열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과수 분석이 미흡하다,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종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A씨 측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등장 이후 1년이 지난 요즘 대학가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려운 과제 준비는 물론 여행과 연애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의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틀린 정보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코딩을 접한 윤준상 씨는 과제 준비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딩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윤 씨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챗GPT가 그 코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오류가 날 만한 부분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느낌으로. 복잡한 개념을 쉽게 정리해야 하는 대학원생에게도 생성형 AI는 연구 활동에 유용합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개념들이나 원리 같은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인터넷에서 일일이 찾아야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종합해주는 편리함 덕에 여행 계획과 연애 조언까지 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 갈 예정인데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챗GPT로 물어본 적이 있어. 그 사람의 디테일을 챗GPT에서 입력하고 그 MBTI 병의 사람들을 어떻게 친해지고. 지난해 생성형 AI 서비스 본격 등장 이후 학생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지난 1학기 한 대학 교양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생 286명을 설문한 결과 도움이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비율은 절반이 넘고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주는 정보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틀린 결과를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현상 때문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챗GPT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챗GPT에게 동학농민운동의 발발 배경과 경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 물어봤는데 챗GPT는 일어난 연도와 중심이 된 인물, 배경에서 틀린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능 수학 영역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도 보기에 없는 엉뚱한 답을 내놓는 등 생성형 AI 오류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의심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심스러운 부분만 사실 확인을 했다는 학생의 비율은 36.5%, 답변 전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학생은 18.3%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결과를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사실은 챗GPT가 내놓는 대답들 중에 사실은 좀 가치 부분에서 편향된 정보를 내놓기도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정보를 검증하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된 시대에 정보 수집은 더욱 쉬워졌지만 그만큼 검증과 활용 책임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고 AI 칩에 대한 성능 밀도 기준을 추가해 엔비디아의 저사양 반도체인 A800과 H800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A100 칩보다 성능을 낮춘 것입니다. 상무부는 또 모기업이 중국이나 마카오,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와 상관없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 정부에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방식을 통해 미국 반도체 장비에 중국 공장 반입을 무기한 허용받은 상태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중립이 전 지구적인 목표가 되면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인데요. 수소는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지만 다루기가 어려워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에서도 수소의 저장과 운송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지훈 책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수소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친환경 연료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연료를 말합니다. 네. 주로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고요. 탄소 배출의 감소, 재생 가능성, 대체 연료로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수소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대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남는 부산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아닌 순수한 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수소는 우주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풍부한 원소로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질이라는 장점은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석연료는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전 지구적 규모의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우리는 석유나 석탄이라는 물질 형태로 저장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규모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싸고 풍부한 물질은 수소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그 장점이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단점이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소는 사실 가장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무려 영하 270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확산도 매우 빠르고 심지어 너무 작아서 금속 결합 사이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예. 수소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부피가 큰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은 고압 상태로 압축하여 저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가압 장치, 저장 용기, 고압 용기 등이 필요합니다. 70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과 금속을 통과하고 약하게 만드는 수소의 성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속, 강화 플라스틱, 탄소 소재로 이루어진 복합 용기나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화성 물질이기도 해서 화재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렇게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루는 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폭발 가능성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에너지원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박사님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중에서도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안정한 화합물에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 LOHC라는 기술을 2015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기술을 이름 그대로 액체 상태로 된 유기물, 우리가 활용하는 경유와 유사한 물질에 수소를 넣어서 수소를 포함한 새로운 물질로 변화시켰다가 필요시 그 물질에서 다시 수소를 추출해서 쓰는 기술입니다. 네. 저희가 수소화, 탈수소화라고 부르는 수소 저장과 수소 추출을 위한 촉매 공정을 통해서 가역적으로 수소 저장, 운송, 공급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가 저장된 물질은 완전히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소가 누출될 염려가 없고요. 액체 상태 화합물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저희 물병과 같은 플라스틱 병에도 수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물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저장에 사용하는 운반체 물질은 사용 후 없어지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소 운반체로 재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네. 저희는 거의 유일하게 LOHC의 핵심인 이런 운반체 물질들을 설계하고
합성하고 그다음에 공정 그리고 응용 기술까지 연계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네, 수소 자체를 뭐 액화시켜서 옮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액체에 녹여서 이제 네, 이동을 네. 시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전체 수소의 어떤 상용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생산과 활용 사이에 그 간극, 갭이 있습니다. 그 간극은 생산지와 활용처가 다른 장소일 수도 있고요. 네. 생산 시간과 활용 시간이 다른 시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수소 또한 마찬가지고요. 결국 수소를 저장, 운송하는 기술은 수소 생산과 활용을 이어주는 하나의 필수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액상 유기수소 운반체 기술은 이 과정에서 이 간극을 매우 효율적으로 채워주는 기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소를 고압기체나 극저온 액체 상태가 아닌 안정한 액체 화합물 형태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유조선이나 유조차처럼 현재 석유를 운반하는 인프라를 이용해 거리라는 차이, 간극을 쉽게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치 없이도 쉽게 변환하거나 수소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무한의 시간 동안 수소를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특징들은 가정집에서 보일러를 사용하거나 도심지에서 설치된 주유소처럼 수소를 그러니까 도심,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수소의 보편화가 네. 이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그런 액화 기술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수소를 생활 속의 에너지로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온실가스나 환경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상당합니다. 발전소와 달리 자동차들이 개별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하기도 어렵고요.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빠른 충전 시간과 긴 주행 거리를 가진 훌륭한 친환경 자동차이지만 쉽게 다룰 수 없는 수소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충전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체제로서 선택지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최근에는 LOHC를 수소차의 연료로 직접 공급하는 안전한 수소 연료 기술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수소를 쉽게 다루고 기존 주유소처럼 도심에서도 쉽고 빠르게 원하는 때에 연료를 채울 수 있다면 아마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가깝고 쉬운 수소 에너지 활용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자, 근데 이제 다른 기술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수소 전환 기술도 중요하지만 여러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지금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다른 연구도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박사 연구자분들을 포함하여 약 60여 명의 연구자들이 지구를 되돌리는 다양한 탄소 중립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에너지 기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유용한 물질로 만드는 CCU라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에 산소가 2개 붙은 물질로 연소 시에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고 남은 형태입니다. 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은 이렇게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고 남은 이산화탄소에 다시 적절한 에너지와 물질을 투입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 새로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탄소 기반 물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선배 연구자들께서 상당히 이른 시기 1990년대부터 이와 같은 연구를 이미 시작을 하셨고요. 예. 이미 몇몇 공정 기술은 개발이 완료되고 또한 지난 6월에는 연간 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데모 플랜트를 완공하여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활용과 수소 기술이 결국 에너지 전환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모아질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는 두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전기화 기술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과 수소 저장 추출 공정,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수소를 저장하고 하는 융합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자원과 이산화탄소를 결합한 기능성 고분자, 태양광을 이용한 고부가 물질 생산 등 이미 이제 자연계에서 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순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인공적으로 따라해보는 연구까지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네.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수소라는 훌륭한 에너지원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연구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화학연구원 박지훈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업부터 일상까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우리 일상 곳곳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보 수집은 더 쉬워졌지만 그만큼 검증과 활용 책임도 중요해졌는데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AI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